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제프 리테일 신입사원 채용 2번입니다. 2번은 공동의 목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 선정, 그리고 그 이유, 그 다음에 해당 역량을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해서 500자를 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팀워크에 대해서 작성하는 그러한 항목이고요. 여러분들이 팀워크, 협동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솔루션을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 그것이 바로 역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는 뭐 문제를 분석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던가 우리의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등등의 이유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에 관련된 경험을 하나 서술해 주시면 되니까 구조는 사실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평범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한 것 중에 이제 같이 한 팀워크의 경험 정리한 부분을 좀 끄집어내서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스타 방식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또 배운 점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이 여기 앞으로 나갔으니까,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성과까지만 얘기해주면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운 점 있죠. 아니면 요 배운 점이 요 뭐 역량일 수도 있고 그 이유일 수도 있고 요걸 항상 서두에 작성을 좀 해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좀 볼게요. 세 가지 예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예는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협력이니까 SK에 있는 4번 있죠. 그거를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있는 소재 그런 것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파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1번은 좀 볼게요. 자,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소통한 점을 잘 기억해 각자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요소로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뭐 한다?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소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과 한 거를 잘 기억한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주 활용한다.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자, 학회 프로젝트 중 발생한 문제를 개인차를 고려한 역할제 배치를 통해 조율한 결과 시너지를 일으켜 우수한 결과를 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결론까지 써줬는데 우리는 지금 이 결론을 써줄 그건 안 되고 요거는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즉 두 갈식으로 여기까지 써줄 그러할 글자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요 주제 나는 기억을 잘해. 그렇다면 왜 기억을 잘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것만 좀 언급해주면 좋고요.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써주자. 그래서 이분은 뭐 얘기할 거예요? 나 다른 사람들의 소통 잘해서 다른 사람들 특징을 잘 기억해.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역할제 배치해서 문제 잘 풀었어. 요거 얘기하겠죠. 자, 프로젝트 무사하게 의사소통의 부재. 이건 하나의 경험을 우리보다 2배의 글자 수를 쓰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쓴 거고요. 우리는 이것보단 줄여야 됩니다. 프로젝트 무사하게 의사소통의 부재. 팀장으로 활동한 교내 금융공학학회에선 학기마다 이론 상품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 학회에선 세미나 진행한대요. 해당 프로젝트에선 저를 포함한 9명의 학회원이 실제 주가를 산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츄에이션이네요. 동기인 회장단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코딩을 활용한 평가 모형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모두 코딩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4명씩 임의로 팀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사전 지식이 부족한 곳들은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뭐예요? 문제점 제시. 딱딱 맞게 써주셨네요. 근데 우리는 이럴 수 없으니까 학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의 과제는 무엇인데 어떤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팀 내에 회의를 느끼는 뭐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강점을 고려한 역할 부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팀 플레이를 할 때는 뭐예요? 무엇인가 배분을 친단 말이죠. 배분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배분의 기준을 어떻게 나는 설정하고 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점을 고려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족과 성과 모두를 달성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글자 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노력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에 저는 팀장으로서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도 완료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기로 마음 먹어야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찾아야죠. 뭐냐? 부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기여할 점을 찾지 못해, 야,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니? 라고 의욕을 잃은 학회원들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역할제 배치가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과제로 삼았다.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도출. 적합한 역할은 만족도를 높이고 각자의 강점도 발휘해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강점을 알아차릴 것이냐? 우선 전에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각자 공부한 자격증, 수업 등을 정리했고 그거 바탕으로 역할 교체. 너 옛날에 그거 있다고 했잖아. 그거 있다고 했잖아. 스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후 회장단에게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역할을 재설정하자고 설득. 그러니까 팀원들한테는 역할 재배치, 그 다음에 이쪽 가서는 다시 설득. 양측의 동의를 얻어서 각자 강점이 반영된 역할로 재배치시켰다. 그래서 뭐예요? 기억을 잘해서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설명, 설득 같은 걸 잘해서 결국엔 재배치시켰다. 이게 솔루션이니까. 그 결과 이론팀은 개발의 근거 제시, 코딩팀은 실시간으로 개발해서 활발히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역할에서 책임 느꼈고 시너지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실 이 부분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도전. 마지막 클로징이죠. 협업의 본질은 상호 신뢰에 있기에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행동으로 도와야 한다. 이건 또 뭐 그냥 뭐 집어넣은 것 같고요. 뻔한 말들이죠. 근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자의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하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성과를 내겠다. 여러분들도 글자 수에 대한 어떤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넣고 아니라면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까지만 우린 가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이 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한 1000자 정도만 되면 디테일하게 쓸 수 있을 텐데 1000자가 안 되다 보니까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올 것은 어떠한 역량인지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그 이유, 그 다음에 스타 방식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역할 재배치가 가장 중요한 키 컨셉이죠. 근데 역할 재배치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량이 역할 재배치를 합니다가 아니라 역할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뭐 기억, 뭐 소통,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피드백으로 목표 달성의 길을 닦다. 예, 이건 이제 BGF 글자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의 솔루션이 피드백인 거죠. 정확한 피드백 역량은 공동의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역할 정의, 역량 정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의식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이렇게 해주는 거죠. 나는 뭐 할 때 피드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왜? 동기부여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경영학 과목인 소비자 행동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거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강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요 소재가 여러분들의 경력, 바깥에서의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 같은 거요. 당시에 비전공자 교환학생 팀조장 맡았어. 어떤 식으로 얘기가 전개될지 뻔히 안 봐도 보이시죠? 배정된 2차례 팀 프로젝트는 통계, 마케팅 지식, 영어 능력 등이 필요했어. 그런데 우리들은 다 약점이 있었고 특히나 교환학생들은 야, 한국어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어려움을 느낀 거죠. 항상 좋아요. 시츄에이션, 그 다음에 트러블. 문제가 발생. 저는 리더로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교환학생들도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역할을 재분배했다. 똑같죠? 재분배. 앞서 본 분도 재분배, 이분도 재분배. 하지만 앞서 본 분은 뭐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나눴던 대화한 거 기억한 거 이 부분 피드백. 그리고 각자의 수업 과잉 정도 아쉬운 점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저 역시도 맡은 일의 진척도를 수시로 공유하면서 팀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서로가 피드백을 한 결과 교환학생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PT와 보고서도 잘 마무리된 프로젝트는 항상 A를 받습니다. 어때요? 제가 아까 안 봐도 어떤 얘기가 풀어질지는 느낀다고 했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보고서, 이 내용을 관심을 갖고 보겠냐는 거죠. 그치? 너 내가 생각하는 그 얘기할 거지. 그러네. 거봐, 너도 결국엔 그냥 재분배했고 피드백했다는 거잖아.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소재를 많이 쓰실 텐데 구조는 참 좋은데 소재에 대해서 어떤 독특함은 없을까? 그거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요. 없으면 써야죠. 쓰지만 그렇다면 요 소재는 뭐예요? 또 역시 여러분들 직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산업에 대한 것도 좋고요. 그런 소재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영업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하는 경영주를 당연히 만나죠.
공과를 명백히 짚는 피드백을 통해 담당 점포가 수익 매출 향상이 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야, 이거 함부로 당신네 매장은 이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될 텐데. 공과를 명쾌히 짚는 피드백. 요게 좀 어떻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구조는 참 깔끔하게 잘 쓰셨네요. 그리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게 요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500자 요거 지금 글자 수가 아깝기 때문에 요건 없으셔도 되고요. 명확하게 주제, 이유, 그 다음에 관련된 스타 방식. 하지만 소재 정도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주자. 여러분 다 똑같아요. 거의 99%가 다 재분배입니다. 재분배. 오케이, 좋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좋네요. 이해관계 조정은 내줄 것과 취할 것을 확실히 결정하는 것. 다 가지라는 협상은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의 감정만 상할 뿐 파의 크기는 작아지거든. 그래서 뭐예요? 내줄 것, 취할 것 확실히 결정하자.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다. 뭐 이건 괜찮은 것 같네요.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겠죠? 그래서 요게 내줄 것과 취할 것을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유는 뭐야? 다 가지려고 하면 파이는 크기가 작아지니까 때로는 양보할 줄 알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학회 활동을 함께 했던 친구와 에피소드를 통해 다 가지려는 태도를 버렸고 협상의 핵심을 깨우쳤습니다. 오케이. 학회 활동이네요. 또 여러분들 소재가 참 아쉽긴 해요. 자, 학회 동기인 그 친구와 저는 가치관과 취향이 비슷한 덕택에 금세 친해져. 그런데 또 여러분들 어떤 문제 발생할지 한번 예측해 봅시다. 프로젝트 회의할 때마다 논쟁, 팀워크를 해쳤어. 왜? 공명심이 앞서서 친하다 보니까 양보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취하고 양보하고 존중해야겠죠. 소모적 논쟁으로 친구도 잃고 프로젝트도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친구의 능력을 존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라도 조금 차별화된 방법을 써주면 좋겠네요. 친구의 강점은 철저한 분석력, 나는 자료조사와 논리 구조화, 그래서 전권 행사를 인정. 넌 요거 해, 난 요거 할게. 다음에 대신에 그 친구가 없어하는 PPT 제작, 그 다음에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분이 인정한 건 뭐예요? 친구가 분석력이 좋으니까 자료조사와 논리구조화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나 같은 경우에는 PPT 제작과 발표에 대해서 해주고 철저한 분권한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 앞서 본 두 분은 이 친구는 뭐를 잘해, 나는 뭐를 잘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방법론으로 피드백이 나왔고 뭐예요? 기억 잘한다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존중한다라고 해서 넌 요거 잘하니까 이것,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것을 그냥 제의했다라고 나왔죠. 무엇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거의 비슷비슷한 강도긴 한데 어떠한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게 역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역량화 시키든지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앞서 본 요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가 낫지 존중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역량화 시킬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는 건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두 분 또 합의해서 강점이 잘 살려졌고 분업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특별한 일 없이 부드럽게 진행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고 결국에는 요거에 대한 스타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야 되니까 먼저 존중하는 방법보다 뭐예요? 뭐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굳이 역량의 이름을 적는다면 이런 부분들로서 한번 좀 얘기해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명확하게 나는 피드백을 잘한다. 명확하게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기억을 잘한다. 명확하게 나는 대인관계 능력 이런 부분들을 잘한다라고 표현해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클로징, 경영주를 존중하면서도 본사 방침을 확실히 전달함으로써 상생 실현하는 SC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존중이라고 하니까 나왔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글자 수가 괜찮다면 작성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무엇이든 앞분보다는 조금 더 불명확하죠. 명확하게 써주세요. 역량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의,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유 제시, 그 다음에 활동, 스타 방식에서 이 역량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되게.
내줄 것과 취할 것을 확실히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했는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또 존중해서 뭐 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꼬집 넣은 거예요. 뜯어 고치려고. 잘 쓰셨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런 구조로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이 문항은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근무하실 그다음에 직무는 특히나 회사 내에서 그다음에 회사 외에서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중간자적인 입장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성과도 올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부여진 성과를 그에 따라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의 의사결정,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의사소통을 너는 어떻게 하니?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기술적인 부분, 그런 역량을 제시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이유, 나는 왜 피드백이 중요한지, 나는 왜 기억을 잘하는 게 중요한지, 나는 왜 상대방 존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지,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한지,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에 따른 경험을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뒷부분에 클로징 하긴 힘들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앞부분에 나온 거니까 전 그것까지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그런 식의 구조로서 간결하게 500자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재를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 대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소재는 없을까를 생각해 주시고 있으시면 써주시고 없으시면 이런 앞서서 보셨던 그런 소재들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작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항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